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요즘 외식을 하러 가신다거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 장바구니가 예전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들 피부로 실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지나간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마구마구 이 현금을 방출했던 이 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는 통화가 많이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비유컨대 이 물가는요 악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악마의 그 불씨에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더 잘 타게 됩니까? 아니면 불이 줄어들게 될까요? 자, 그런데 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물가라는 악마가 지금 아주 요란스럽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요. 이런 날뛰는 물가라는 이 악마의 불씨에 기름을 붓게 되면 결국에 망하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 결론부터 내리자면 물가라는 것은 악마입니다. 달리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물가는 악마적인 속성, 악마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부자들이 아니고 팍팍하게 살아만 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가라는 것은 덩달아 오르고 또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고 여간해서 내려갈 줄을 모른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이 악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물가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10수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더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09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총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죠. 5만원권 지폐 한 장의 무게는 0.98g입니다. 0.98g. 10톤 트럭에 가득 실으면 5천억 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9조 원을 실으려면 10톤 트럭 818대가 필요합니다. 이 차를 15m 간격으로 세우면 12km가 되는데 서울시청에서 한강대로를 따라 노량진을 지나 영등포역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막대한 돈을 풀어놓고 한두 해 물가가 오르고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 생각일 뿐인 것이죠. 더구나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오르는 악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 상승의 압박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악마가 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지금도 아마 본연의 속성을 여지없이 발휘하면서 서민 가게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신난다고 덩달아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마를 깨운 것은 반론의 여지조차 없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악마를 잠재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악마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금리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긴축 재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는 휘청거리고 정부는 허리가 휘고 있으며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 미시경제학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경제 원론만이라도 충분한 것이죠. 아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치경제 혹은 경제 상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이 물가라는 악마를 깨워놓은 장본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이 물가를 이렇게나 올려놓고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식단에 오르는 파이의 묶음을 흔들며 정부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하겠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간과하기 힘든 해괴에 망측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소비자 쿠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금성 지원을 하자고 합니다. 1, 2주 만에 소비 지출로 연결될 것이 현금 지원은 물가라는 악마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무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울어야 할까요? 이를 두고 한물간 우리 60, 70대에서 최대 의석인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해괴망측하다, 이런 것은 결코 이런 야당 정치인들이 무슨 새해가 있다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우선 겁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민 대중을 위한다는 그가 왜 꺼져가는 이 불가에 기름을 부어서 악마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 고통은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고통은 부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나 걱정하는 서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과연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재명이 주장한 내용들은 그야말로 언어 도단이요 해괴에 망측한 역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경제학 상식조차 없을 만큼 무식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혹세무민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포퓰리즘의 소산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제학자들은 엄중하게 따져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입술과 혀에 일희일비하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속아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남미의 포퓰리즘, 즉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처럼 스스로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판 무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물가는 악마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마의 속성을 지닌 물가에 절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더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